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정치적인 이슈들을 진보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화에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롭게 시작한 118대 연방의회에서 15번에 걸친 투표 끝에 케빈 맥카티 연방 하원 공화당 대표가 하원 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번 표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지난 일주일 여러 CNN이나 이런 방송을 보면서 한 국민으로서 너무나 답답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제 온 국민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펼쳐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제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 공화당 특히 이제 하원을 장악을 해 이제 케빈 맥카티 같은 오랫동안 원내대표나 이제 대표직을 해왔던 이런 막강한 의원의 이제 연방 하원 의장 표결을 거의 일주일 동안 이제 막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앵커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결국 지난 이제 토요일 새벽이죠. 이제 연방 하원에서는 이제 15차례 이제 투표 끝에 이제 맥카티 저희 캘리포니아 소속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대표를 이제 하원 의장으로 확정 지었지만 아마 이번 표결은 미국 역사상 16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공화당은 이제 혼란스러운 모습이 계속 TV 화면으로 보여줬지만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이제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매번 15번 매번 하킴 제프리스 뉴욕 의원을 이제 원내대표로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연방 하원의장 선출 표결이 이제 늦어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실질적인 이제 피해는 이제 저희 이제 유권자 또는 이제 국민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일단 이렇게 새로운 이제 의회가 시작이 되면 연방 하원에서는 바로 첫 번째 해야 할 의무는 하원 의장을 이제 뽑는 투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늦어짐에 따라서 그 435명의 의원의 이제 공식 스타트 데이시 한 일주일 늦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피해가 있었냐면 여러 의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원 서비스나 그리고 특히 이제 리더십에 있는 의원들이 정보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실질적인 업데이트도 받지를 못했고 결정권이 이제 거의 일주일 동안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화당은 이번 연방하원 의장 표결은 비록 늦어졌지만 이제 건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연방하원 의장 표결은 어느 법안 표결보다 가장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연방하원 의장직이 공석으로 남아 있어서 불필요한 이런 그 시간을 좀 낭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2년이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투표 기간 동안에 민주당 의원들은 팝콘을 먹으면서 은근히 엔조이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우리 강 회장님도 은근히 좀 그런 이 느낌이 좀 있으셨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상대방 측이 이제 다수당을 차지했고 이제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나름 인조이한 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죠. 그래서 책을 읽거나 팝콘이나 저녁 푸드를 이제 오더를 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많은 의원들이 이제 패밀리도 이제 그 워싱턴에 와서 이제 취임식하는 선서하는 그런 장면도 봐야 되고 빨리 이제 중요한 법안이나 민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거의 끝에는 민주당이 협상해 줄 테니까 우리랑 좀 협상하자라고까지 왔습니다. 네. 비록 케빈 맥카티 공화당 대표가 하원 의장으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통과된 하원의 운영 규칙 개정안 패키지를 보면은 하원 의장의 그 팔다리를 다 묶어놨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권한을 상당히 위축시켰거든요. 과연 하원 의장직을 2년 동안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일단 케빈 맥카티 대표가 하원 의장으로 앞으로 2년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몇 번의 고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지난 그 의회를 비교하자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이지만 그동안 이제 아주 막강한 하원 의장 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정권 당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서는 그런 아주 힘이 센 이제 의원으로서 그런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게요. 네. 이 하원 의장이 이제 부통령 다음으로 미국 권력 이제 정치 권력 이제 서열 3위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하원 의장들이 그 막강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이 그 하원 의장 표결이 늦어지다 보니까 케빈 메카시 대표도 그 하원 의장으로서의 권력을 놓지는 않고 싶었지만 그 20명의 강경 이제 보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상당한 의장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가 그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단 한 명의 의원이 하원 의장의 리더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나 바로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해임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청취자분들의 일부는 뭐 이런 게 좀 뭐 건강한 민주주의가 아니냐, 뭐 잘못을 하면 누구나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의 워싱턴, 특히 정치가 극대극으로 지금 갈등과 분열이 있는 사태에서 이런 그 메커니즘으로 한 의원이 연방 하원을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보여줬던 일주일 동안의 하원 의장 표결이 늦어짐에 따라서 미국 거의 의회가 그 올스탑이 됐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중요한 순간일 때 한 의원이 본인의 뭐 정치적인 이득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로 케빈 메카시 의원 그 의장의 리더십을 또 이렇게 해임안을 또 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또한의 또 마비가 될 수가 있다는 그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여기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뭐 법안이 발의되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72시간의 대기 시간에 주는 이러한 그 룰은 뭐 양쪽에서도 다 환영을 하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저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연방 정부 지출을 이제 2022년 수준으로 이제 유지하도록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이것은 뭐 미국의 뭐 부채나 이런 빚을 더 이상 이제 오르지 않게 하는 이런 뜻은 다 이해는 하나, 만약에 이런 강경 보수 의원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국가 부채 상한선 협상에서 이제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뭐 지난주처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거나 또는 더 길게 협상이 늦어지는 사태가 오면 연방 정부 폐쇄 또는 이제 국가 디폴트라는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공화당 내에서는 환영하는 이미지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2년 동안 큰 고비 없이 이렇게 하원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케빈 메카티 의장이 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아담 쉬프나 에릭 스왈웨어 그리고 일한 오마르 의원 등의 이 정보위원회 또 외교위원회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나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네, 민주당도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약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각 435명의 의원에 해당되는 커미티나 상임위원 그 자리를 두고 지금 협상을 이루고 있는데요. 만약 이제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제 의장으로 섬겼던 아담 시프트 의원을 다시 또 정보위원회 또 멤버로 또는 에릭 스왈웨어를 정보위원회 넣겠습니다. 일한 오마를 외교위원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케빈 메카시는 대표는 이제 하원 의장으로서 정보위원회 멤버십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교위원회 자격을 박탈을 시키려면 예를 들면 일한 오마르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5명의 이제 하원 의원들의 이제 표결이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50% 이상이 이제 예스 표가 나와야지만 이제 박탈이 되는데요. 일단 이런 것은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정치적 보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왜냐하면 그 아담 시프트 같은 의원은 이제 하원 탄핵에서 앞장서 왔던 리더 중 한 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의원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케빈 메카티 하원 의장 입장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해피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보복 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다를 따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2년 후에 은퇴가 예고되는 다이안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 자리를 가지고서 기존 민주당 정치인들끼리 치열한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 의원 선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물론 이제 많은 막강한 후보들이 벌써부터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그런 부분은 좀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아담 시프트 의원이나 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KT 포터 오렌지 카운티 연방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 하지만 다들 막강한 그 민주당 지지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국민들의 그 선택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벌써부터 어저께 이제 KT 포터 의원이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이제 사실은 선거가 벌써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사실 어저께 저녁에는 이제 그 오클랜드 지역을 연방 하원으로 담당하고 있는 바르바라 리 흑인 그 의원은 저희 아시안 리더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시안 커뮤니티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만간 출마할 텐데 본인을 지지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대통령 선거도 빅매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 상원 일렉션이 아주 큰 빅매치로 저희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만의 잔치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밖에 당선될 수 없는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해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